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이제 기사로 일하시는 분이 그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그 혹시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 했더니, 심심해서 유튜브를 본대.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재미가 없다는 거야, 살면서. 어떤 보람도 못 느끼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51살인데 지금 뭐 자식도 없고 일단 결혼을 했는데 처가살이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본인이 이 성격이 너무 또 까칠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잘 못해. 친구라든가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 한 잔도 먹고 뭐 당구도 좀 치고 그 다음에 놀러도 좀 가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점포가 있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뭘 이렇게 장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번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대. 고1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모, 새엄마가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 눈치만 봐야 되고. 근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살면서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우울하게 이제 생활했는데, 그 본인이 이제 유일하게 좀 희망이 뭐냐면, 그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데 서울로 일단 올라와가지고, 정비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 허드렛 일을 좀 도와드리고, 어디 이렇게 잘 때 있으면 제가 처음에는 돈 안 받고 제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군데인가를 다녔는데 한 군데에서 그래 너 이렇게 그런 정신이면 앞으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일단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일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대. 왜냐면 워낙 바쁘고 다른 거 찾아보고 또 뭐 여유 있게 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정말 근데 일하는 순간만큼은 이제 손재주가 있으니까 이제 재미가 있었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일을 배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하면은. 문 열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끝나면 청소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배웠는데, 그렇게 배워서 지금은 일하는 것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저희가 행복하대요. 왜? 다른 잡념이 없으니까. 근데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니, 일에서 재미있으면, 보람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닌데,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동안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일도 아무리 재밌어도 오래 하다 보면 피곤하고, 좀 이렇게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뭐, 오락 같은 거 뭐, 당구도 치고, 뭐, 그 다음에 또 등산도 좀 가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도 지금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힘들죠. 옛날 엄마 생각만 나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니까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본인 성격이 또 이렇게 까칠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가 지금 51살이면 꽤 됐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와서 정비 공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학원 다니면서 배운 거, 혹은 뭐 전문대라든가 어떻게 자동차 쪽에 이제 어떤 전투 공부한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일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 정비는 뭐 자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한번 그 독립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해서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어떤 뭐 보람을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또 주위에 술 한잔 먹을 사람도 없고, 내가 또 그렇게 본인이 어디가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집에 가면 또 마누라가 그렇게 좀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등도 두들겨주고, 아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어디 이렇게, 산에를 가든지 뭐 어디 바람을 쐬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전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문제야, 결국은. 그런데 그런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요. 1차적으로, 자, 요것이 이제 엄마야, 엄마. 요 글씨가. 엄마가 강하죠. 요게 이제 주인공이야, 주인공. 자, 자동차 정비 기사님인데, 요게 정화로 이제 일간이죠. 이 정화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요. 남을 위해서 참 이렇게 희생정신도 있고, 뭘 배려할 수 있는 이 배려심도 강해. 그리고 이게 인물도 잘나는 거야. 이 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뭐 20여 군데 다니면서 한 군데 처음에 공짜로 일하면서, 서두른 일 하면서 일 배웠는데, 그때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일을 착실하게 잘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6년인가 이렇게 했대요. 그럼 뭐, 어느 정도 그다음부터 돈을 좀 받을 수 있었잖아요. 월급도. 그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주인공인데, 이 자리가 주인공 자리인데, 자, 요렇게 주인공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요런 부분이, 요거는 우리가 보통 정이 있다고 그래. 유정하다고 그래, 유정.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무정하다고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제 어머님이 아마 중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렇게 뭘 이고 다니면서 팔던 이렇게 장돌배기식으로 이렇게 돈을 몇 푼씩 이렇게 벌어 오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고1 때 교통사고로 이제 장을 이렇게 보통 5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 물건 파는 걸 가지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이때 돌아가셨다는 거야. 고1 때.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성격이 이게 명랑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런 성격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본인이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학교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할 정도로 방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주위에서 본인을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본인이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서 이렇게 좀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학교로 고등학교니까 그냥 뭐 의무교육이니까 일단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요게 이제 어머님인데 어머님은 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요런 경우는 이게 정이 무정하다고 그래, 보통.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글자는 여기 이제 장모야. 장모. 요건 아버지. 요거는 누구냐? 새로 들어온 새엄마. 요 계모라고, 요렇게. 이 사주 구조가 희한하게 돼 있어. 엄마가 생모, 계모, 장모, 하여튼, 요렇게 다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이잖아, 불. 촛불로 보셔야 돼.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계모는, 여기에 지금 습하다고요. 이 계모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불을 끌려고 자꾸 하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계모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도 계모라는 입장이, 이렇게 새엄마라는 입장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도 싸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준비물 같은 거 있으면 돈 받아서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자체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계모. 자, 이렇게 해서 26살 때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자동차를 고치러 온 그 손님 중에서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소개를 해줬나 봐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이도 어느 찼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어떻게 했나 해서 이제 누가 소개해줘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계모 새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아빠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 좀 벌어서 아들 장가드는데 보태서 제대로 살림할 수 있는 여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렇게 소개받은 상태에서 그 여자를 알게 됐는데 가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삶을 처가살이하는 걸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현침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티 나온 거. 그죠? 그러니까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완벽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손재주도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와 레벨이 같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뭐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현침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장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술적인 거를 완벽하게 하고 남들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나도 손해보는 거 싫고 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와이프가, 마누라가 어디냐면 여기 신금하고 여기 신금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마누라인데 이것도 굉장히 또 까칠해. 이 신금 자체가. 완벽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 다 이렇게 무슨 이 공장에서, 정밀 공장에서 제품을 뽑아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데 뭔가 좀 약간 모질란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뭔가 좀 저런 면은 조금 뭔가 좀 아쉽다 하는 뭔가 있고, 또 그래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력이 있어갖고 서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재미도 있고, 얘기했지만 술도 한잔 먹으러 나가고, 그 만화님이 같이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면은 그것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하고, 돈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인간미가 없었다는 거야, 살면서. 왜냐하면 여기 신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요, 까칠해.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대인관계가 그렇게 까칠하다고. 자, 이런 상태, 요것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장모야, 장모. 장모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삼복도의 토라고 그러지, 보통. 미토가. 한참 더울 때. 그러면 이 정화가 화생토가 또 돼야 되겠죠? 여기서 토 의미가 뭐냐면, 이 장모란 이 토는, 이 토가 품질을 우리가 이제 보통 포해야 돼. 이 진토가 있어요. 이 토가 제대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토예요. 그 다음에 이 술토는 이게 건조한 거고, 이건 겨울에 있는 토. 그 다음에 요거는 한여름에 있는 토라고. 이거는 이제 품질로 치면은 이 자체는 이 토로서 역할을 못해. 그 얘기는 무슨냐면, 이 장모가, 이 차위가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랬으면 친엄마 못지않게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까칠해가지고. 똑같이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이런 상황에서 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어떤 거, 일 끝나고 나면 아무 일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처갓집에 가서 잠자는 것도 눈치 보인다는 거야. 물론 그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 타고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침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뭐, 장모님한테 뭐, 혹은 이 마누라한테, 혹은 뭐, 장인어른한테 뭐 이렇게 피해 끼치는 거 아닌가? 자꾸 이제 어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편인이라고 그러는데 편이 있는 사람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눈치 본다는 거예요. 눈치. 눈치 본다. 눈치를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자꾸 피해의식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처갓집이라도 자기 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방에 가서 일 끝나고 와서 늦잠을 잔다든지 혹은 뭐 거기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뭐 TV 본다든지. 근데 그런 자체도 내가 여기서 처갓집에서 저거 이렇게 빌 붙어서 하는데 이거 해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 정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까칠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또 그것도 눈치 보이는 거죠. 그것도 눈치 보이는 거잖아. 마누라 눈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장인, 장모 또 어떤 생각할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옥죄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할 때만, 정신없이 일할 때만 이런 잡념이 없고 나머지 집에 들어오면 어떤 소위 재미있게 지낸다든지 뭐가 좀 낭만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보통 남자들은 술 한 잔씩, 막걸리라도 뭐 한 잔씩 하면서 술김에 좀 마음도 놓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좀 풀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계모눈치. 이거는 이제 무작정 상경할 때 그 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모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 그것도 이 편인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해서 하면서 도시락 맛있게 먹었어요. 뭐 하면서 이거 저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친근감 있게 좀 할 수 있잖아.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 여기. 거기다가 한난 조수에서 한하고 조한 사람이 똑같아. 여기 완전 같이 이 사주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한난 조습에서 나타나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돼? 까칠하다는, 까칠해.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하고 이 조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현침살에 이것이 묶여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고, 자꾸 이렇게 서로 어울리려고 하잖아.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침살하고 이 한조가 이제 겹쳐갖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보통 이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보낼 때 어떻게 돼요? 달란트를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재주를 줬기 때문에 손재주를 줬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즉, 그거는 걱정할 수 없어. 그거 하나만이 지금 유일한 거예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손재주가 뛰어난 거. 그런데 이제 마누라도 이 자체가 이게 지금 편재가 강하기 때문에 기운이. 왜 기운이 강하냐면 이게 토가 이렇게 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마누라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자한테 휘둘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거지, 그냥. 살림은 내가 할 수 있는, 혹은 가장 역할을 못 한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배우자도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신금이라는 게, 신금 요 자체가 너무 까칠해. 이 본인도 까칠하지만 신금 자체가 까칠하기 때문에 자꾸 싸울 일밖에 없으니까 웬만한 건 이제 말을 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자꾸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이 없잖아. 그럼 이게 부부야? 부부도 아니지, 이렇게 살면. 그냥 밥 해주는 하숙집에서 돈 내고 하숙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구조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대운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금기운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금기운이 들어오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경우도 지금 이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 편재성이 강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34세까지 30년 동안 어떤 기운이 오냐? 금기운이 오면은 굉장히 이게 피곤한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이 정화가 지금 약하지요. 자, 이 목이라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생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설명하지만 이 자체가 생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습해져 있죠. 여기는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 생을 받다 보면 내가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목이 강해지는 것도 안 좋죠. 그럼 여기 금이 많아지면은 이 불이 어떻게 돼요? 불이 약하다 보니까 금을 뭔가 재련한다든지 또 이 금기운을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안 되니까 이게 금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두 개만 해도 여기서 지금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금기운이 왔을 때 운이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오면 이때는 잘못하면 내가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안 좋은 거니까 크게 보면 35세에서 64세까지 해자축 이 물이 들어올 때는 실질적으로 이 기운이 나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정화가 약한 불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자, 목이 오면 지금 여기 목이 하나, 둘, 묘미 반합이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기운이 이렇게 목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일반적으로 나무가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궁이에 나무를 넣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5세에서부터 그러니까 90살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운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기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이렇게 보통 이 대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 전반전을 나눠서 이 전반전에 힘들면 후반전에 좋고, 자, 전반전에 이 길한 운이 왔을 때는 대개 또 이 후반기에는 흉운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뭘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경우 직장 생활을 해야지만 직장 생활에서 오직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어찌 보면 일하는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기술을 다 연마해 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들어오더라도 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월급을 꼬박꼬박 줄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벌어다가 본인이 어떤 시간이 좀 짬이 날 때 자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취미 생활을 뭘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나 빨리 개발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본인이 보람을 느끼. 일하는데 혹시 낚시 같은 것도 한번 해보든지, 등산을 다녀보든지, 아니면 보링을 쳐보든지, 당구를 쳐보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일하는 외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어떤 재미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술 먹을 시간도 없고 또 술 먹을 친구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 왜냐하면 집에 들으면 눈치 보이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쉬운 살에 먹었으면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그거만한 어떤 여유 같은 거,
본인이 돈 벌었는데 왜 큰 소리 못 쳐? 어? 돈 받아서 술도 먹고, 친구랑 같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좀 하고, 또 취미 생활을 좀 해야지 그나마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깐깐하다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한 10여 분 동안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내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는 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 이제 그만하고 한번 찾아와서 나한테 와서 소주 한 잔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 돈 벌어서 다 뭐하냐고. 한번 여기 와서 인생 내가 더 많이 살고 적게 살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돈 번 사람이 지금은 뭐 주인이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갖다 주고 그러면 다 뭐 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꼭 찾아오라 그랬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와서 내 차도 한번 점검 좀 해가지고 차도 한번 고쳐주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50살이면 가장 좋을 때잖아요. 젊음도 이제는 이제 완숙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는 좀 트여 있으니까, 그 적당한 선에서 본인이 재밌게 살 수 있는,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물론 이 사주로 봤을 때 너무 강해. 이 강하다 보니까 여자한테 휘둘릴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 물론 본인이 처가살이라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 의기소침하다 보니까 이게 뭘 자신있게 못하는 모양인데, 아니, 돈 벌어다 장모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술 한잔 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던데, 그냥 일단 한번 여기 오시라고 그랬어요. 와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면서, 한번 또 그것도 간접적으로 본인이 좀 배울 것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꼭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사주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도.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장모, 그 다음에 계모, 여기 친모, 이렇게 이 어머니라는 어머니는 다 계신데, 나한테 도움되는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 정서적으로 있게 부모, 엄마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 사춘기 때부터 이게 불안하게 자라는 바람에 뭐든지 자신감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 큰 떼돈을 벌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그 대신 돈을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은 다 벌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대운도 필요 없어요. 물론 대운 자체가 나한테 어떤 길하게 작용하는 그런 게 오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본인이 다 어떤 기술적인 거는 다 이제 터득 다 했으니까, 이거 운에 관계없이 본인이 이 정비소를 자기가 설립을 해서 본인이 사장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이 구조로 봐서는. 차라리 내 기술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그쪽으로만 하면 골치 아플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나아요. 다른 것처럼 어설프게 뭘 시작해서 그 골머리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알 수 있는 아는 기술을 가지고 그걸 쓸 수 있으면 본인이 얼마나 더 좋게. 일 끝나고 나면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일이라고 뭘 하나 장만해서 내가 대표라고 뭘 하려고 그러면요. 그 잠 자는 순간까지도 골치 아픈 일 많고, 예. 또 잠 일어나서 골치 아프고, 뭐든지 골치 아픈 일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얼마나 더 행복해요. 예? 남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를 본인은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달란트를 그렇게 정말 아주 값어치 있는 달란트를 본인이 받아서 그걸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눈을 이렇게 좀 넓게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뭔가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씨, 큰일 났네요. 30일? 응?